첫 번째 달려보죠. CCTV 속 빼박 증거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한적한 골목길 한 노인이 저렇게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 사무실 앞에 노인 뭔가를 보고 다가가는데 아하, 자, 허리를 숙여서 계속 뭔가를 쳐다보느니 자,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거 누구 거? 남의 거. 사무실에서 주문한 휴지였습니다. 자, 위풍당당 저 보무도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자, 백 변호사님, 네. 또 절도 사건이네요. 거의 뭐 본인한테 배달한 걸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5시 한 10분경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하고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 시간입니다. 구로동의 한 사무실 앞에 배송된 휴지를 저 노인이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제보자 사무실의 직원들이 사용할 30롤짜리 2만 원 상당의 휴지였는데 이제 저 CCTV를 딱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인근 식당 사장에게 이걸 영상하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거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야. 그래서 식당 사장이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영상을 가지고 딱 신고를 하면 이제 어차피 뭐 이 주변 사람이면 뭐 탐문서에서 금방 딱 잡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찰에서는 혹시 그 절도범 혹시 보게 되면은 다시 신고를 해달라. 뭐 그러면서 자기 업무용 휴대전화 연락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소액절도 사건들 접수 많이 되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하면 잡힌다는 게 딱 사회관념적으로 명확해져야 그래야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경찰분들 좀 바쁘시겠지만 아무리 피해액이 잡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빨리 좀 검거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찰 여러분들이 정 그렇게 바쁘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블러를 걷어내면 됩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으슥한 주택가 골목 한 여성이 남의 집 쓰레기장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뭔가를 툭 던져놓고 살짝 놓고 자, 종종 걸음으로 저렇게 돌아갑니다. 몰래 호박씨를 던져놓고 간 걸까요? 아니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아니 왜 음식물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다 저렇게 버리고 가? 그러니까요. 지난 1일 10시 45분 저녁이죠. 10시 45분쯤 일부러 제가 구체적으로 명칭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잡으라고 제가 이 사람에게 알리려고 그 정확한 명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한 여성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투기를 했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반찬통에 담아두고 저렇게 무단 투기를 했는데 CCTV 확인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라고 얘기할게요. 피해자 집에 있는 그 음식물을 다시 그 집에 갖다 놓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경고장을 붙였는데 아직까지도 치우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은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에게 제보했다는데요. 뭐 분명히 제가 아까 주소까지 대략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반드시 좀 치웠으면 좋겠다. 남집 앞에 쓰레기 절대로 무단 투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빨래통 속에 쏙입니다. 자,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빨래방 들어오는 학생 2명입니다. 자, 저 보라색 옷 주목해 주세요. 자, 건조기 안을 구경하더니 그 안에 너 거기 왜 들어가? 자, 저 쏙 들어가더니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계속 있다가 답답했는지 덥겠죠. 발로 뻥 열어요. 자, 이 모습을 CCTV 생중계로 보고 있던 사장님 가게에 와가지고 경찰과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또 그때 튀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건조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는 붙잡았어요. 자, 경찰에 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를 경찰이 막아서니까 야, 짭새 이거 놓으라고 하듯이 저렇게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생을 경찰이 막고 자, 주머니 속에 손 뽑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말이죠. 결국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애들이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술 좀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새벽 4시 17분쯤이었고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4시 무인 빨래방입니다. 15살 여학생이 건조기 안에 들어갔는데 이 제보자인 피해 점주에 따르면 이 중학생은 친구랑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건조기 안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다가 문을 발로 차는 등 이렇게 파손시켰고요. 이걸 점주가 CCTV로 지켜보고 있다가 매장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점주가 학생들에게 건조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들이 욕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술 마시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애들이랑 저기에서 술 좀 마셨다면서 역시나 욕설과 함께 심지어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점주가 이 아이들 어르고 달래서 부모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 학생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저렇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결국 건조기 안에 들어갔던 학생만 잡았고요.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동한 경찰한테도 욕설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4시도 넘어서 이렇게 중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이 점주한테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출동한 경찰한테까지도 욕설을 하고 이제 누구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목소리는 흐흐흐흐 뭐 이런 식으로 우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경찰한테 학대당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경찰하고 점주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뭐 어차피 보호 처분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판사 앞에서 좀 울어주면 그만이야. 너도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너 도망간 친구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뭐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도 도망가려고 해서 경찰이 몸으로 막았더니 지금 나 추행하시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추행범으로 몰고 그래서 일단은 파출소로 연행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자, 부모들을 불렀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옛 성현들이 이럴 때 쓰라고 만드신 그 좋은 말씀. 콩콩 팥팥.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이 파출소 앞에서 이제 경찰과 이 점주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보호자가 왔나 봐요. 그럼 보통 보호자들은 딱 오면 아, 우리 애가 너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주 거의 매뉴얼적인 대응책인데 네. 여기서 이 보호자 역시 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거 원래 문제 많고 고장도 막 많이 난 건데 그거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와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따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점주분이 이제 아예 이제 보호자와 대답을 보호자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일단 손괴죄로 일단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저 말한 가습기, 이제 건조기가 원래 작동할 때 이제 고압가스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잘못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중심축이면 스파크가 일고 폭발할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저게 아까 조금 전에 아이가 들어간 거 보셨죠? 예. 저 건조기 용량 최대가 23kg입니다. 아이고야. 근데 중학생이면 23kg는 당연히 넘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혹시라도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정말 엄청나게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도 했었죠. 현재는 저 매장을 찾아오는 다른 분들도 저 건조기를 못 써서 영업 손실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죽하셨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제보를 하셨겠냐고요. 다음 이어갑니다. 콜라병 난동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안으로 남성 입장, 계산대에 이렇게 오더니 콜라를 올리더니 야, 휴대폰 줄 테니까 외상해줘. 갑자기 무슨 외상이에요. 이렇게 딱 거절하니까 자, 갑자기 콜라를 들고 확시만 저러고 있죠. 야, 담배 한 보루도 내놔. 세상에 콜라도 모자라서 그랬더니 담배 딱 건네받고 밖으로 휙 나가더랍니다. 자, 10분 뒤에 어디선가 난폭 운전 신고가 접수. 차 세워요 하는데도 우릉 하면서 저렇게 횡단보도 건너는 시민들 칠까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계속 쫓아가는데요. 이제는 골목길까지 들어가고 자,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범퍼카 시전. 쿵! 순찰차를 쿵! 한 번 더. 자, 이제 3단봉으로 막 유리창을 깨는데요. 자, 운전석으로 나올 줄 알았던 저놈 뒷좌석으로 저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맨발인 것 같아. 지금 지가 잡혀야지 어쩌겠어요. 자, 잡았습니다. 저놈 잡았어요. 자, 승현님. 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 음주 조사했더니 멀쩡해요. 마약 조사했더니 역시 멀쩡해요. 그럼 이 인간은 도대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경찰관이 나가오면 공권력에 당연히 순응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남성이 콜라병을 들고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에게 드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얼굴은 지금 가려져 있는데 피해자가 여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니 진짜 조금이라도 세상을 노력해서 저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간제 노동자에게 저 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아까 콜라 큰 병이죠. 큰 병 그거 들고 담배 들고 나갔답니다. 결국 거기서 그냥 들고 나갔으니까 절도 됐겠죠. 저는 저 콜라병 저거 분명히 위험한 물건이라서 저렇게 들고 협박했으면 저거 특수절도 될 수 있을 가능성 열어놓고 그다음 자동차로 이제 그 난폭 운전한다는 거 들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아까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로 빵빵빵 했죠. 그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고 결국 이 사람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구속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처벌, 제발 필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손님 떠난 자리 난장판입니다.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치킨집 내부입니다. 아, 테이블과 바닥, 의자에 온갖 레기레기 쓰레기들이 한가득. 페트병, 또 응가든 기저귀까지 알차게 버려놓고 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기자, 아마 저 자리를 사용했던 손님들이 그런 거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거고요. 저게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온 식당 손님이 외부 음식 먹고 기저귀 비롯해서 쓰레기를 잔뜩 남기고 떠났다는 사연입니다. 글쓴이는 치킨집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어른 4명, 아이 5명 이렇게 총 9명 일행이 이 치킨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많다 보니까 테이블 2개를 붙여줬고요. 또 아이들 놀 수 있게 야외 테이블 좌석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 요구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고 하는데도 이 엄마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사장이 대신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 그러더니 옆 테이블 손님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 아이들을 앉혀서 새로운 손님들을 아예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이곳이 외부 음식 반입 금지인데요. 편의점에서 음식들을 사와서 저렇게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일행이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14만 원어치를 먹고 떠났는데 그러면서 손님이 버리고 간 쓰레기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인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공중 화장실에서 싹싹싹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어느 바닷가 근처 공중 화장실. 자, 그런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살구색의 형체. 아니, 저것은 몸 윤곽이 고스란히 애들은 가라 눈 가려 알고 봤더니 한 장년 남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독점 샤워 중. 그 와중에도 참 구석구석 씻고 있는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세상에 공중 화장실에서 저런 짓을 아니, 뭐한 짓이야. 좀 가리기라도 하지. 아, 저 뒤에서 화장실 이용하려고 기다린 분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기다리던 분이 제보한 영상입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쯤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시점이었는데 경북 영덕군 강광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한 60대 남성이 정말 온몸을 구석구석 씻으면서 저기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런 경우 이걸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뭐 일부 뭐 주거침입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래 화장실은 가서 용변을 보는 곳이잖아요. 샤워하는 곳이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처벌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창피하네요. 창피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키지 않던 나 홀로 여행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죠. 네, 혼자 여행 가라고 한 남편 때문에 서운했다 이런 아내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아내랑 같이 중국 장가게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숙소 이런 예약까지 다 끝내고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그런데 떠나기 하루 전에 이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하셔서 급히 좀 시골에 내려가 봐야겠다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고 오더니 어머니가 병원 치료받는 걸 지켜봐야 되니까 나는 여행을 같이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내는 혼자 가기 싫다 얘기했는데 남편은 여행비 아까우니까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해서 결국 남편 성화에 못 이겨서 4박 5일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다녀온 지금도 그때 여행 안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한 남편이 맞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당사자분께서 보고 계시니까 격한 말씀을 조금 눌러주시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선영아, 아니 전날 취소하면 환불 1원도 못 받아요. 아니 그럴 바엔 당신이라도 다녀오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그래. 아 시어머니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깟 여행이 뭔 대수라고 날 이렇게 볶아대니? 아 장모님 아프다는데 내가 여행 가자고 하면 당신 좋아? 동그라미. 야야야야야 이게 제가 다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야 백성문 그깟 돈이 문제야? 암만 그래도 마누라 혼자 달랑 중국 보내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오빠 완전 지능적인 거 알아? 당신 아픈데 며느리 혼자 중국 여행 갔다는 거 아시면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두고두고 원망하시겠냐고 X. 예, 일단 승현이부터 가볼게요. 이런 얘기하죠. 당연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 보고 갔다 오라 그러고 부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단체 여행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굳이 안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안 간다고 해서 이 부인이 그 시어머니를 반드시 옆에서 24시간 그 4박 5일 동안 지켜서 치료할 것도 아니라면 남편의 배려 저는 따뜻하게 생각하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요? 네, 남편은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코로나 걸리셨다니까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어머니도 돌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부인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돈 아까우니까 여행을 부인이라도 행복하게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인은 갔다 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부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도리어 부인이 간다 만다 내가 이제 그래도 여행비도 아깝고 내가 여기 있다고 특별히 도움도 안 되고 갔으니까 일단 그래 간다 아니면 나 혼자 가고 싶지도 않고 나도 마음 불편하니까 안 간다.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잘못한 건 제 생각엔 없다. 좋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살을 보태면 이 사연자께서는 안 간다고도 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도 남편은 야, 돈 아까워 그냥 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죠.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나 혼자 여행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오히려 남편을 설득하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남편이 배려한 거 아닌가요? 진짜. 저는 이건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같이 못 가지만 나는 엄마 때문에 못 가지만 내가 혼자 엄마 병간호 할 테니까 당신이라도 여행을 갔다 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남편한테 뭐라 그럴 문제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사자분께서 보고 계실 텐데 서운하시겠네요. 자, 이 기자. 네, 베레타님 친구분이랑 같이 가시지 그러셨어요 하셨고요. 푸레버 그린님 혼자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간다님은 무슨 기분으로 여행을 갈까요? 엄청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대박난경님 혹시 시어머니 눈치 보시는 건가요? 그러시다면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